중에서 중요한 산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해 보도록 풍수에서 가장 쉬운 말이면서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 이 원칙이 상당히 심오하면서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은 이렇게 가다가 가고 있다가 물이 있으면 그 생명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고 있다가 물이 강이든 시냇물이든 작은 또랑물도 넘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는 이 백두산에서부터 큰 간맥이 이렇게 대간이 내려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고 이렇게 흐르는 강이 두만강이죠. 그랬을 때 이 중국에 있는 모든 산들은 이 압록강과 백두산 두만강을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이 백두산을 통해야지만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뿌리가 되는 산을 백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맥을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이 백두대간이라 그러고, 한 개의 정강과 13개의 정맥이 있습니다. 이 정맥은 뭐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냐? 이것들은 전부 다 물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이 가다가 물을 만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 백두대간을 공부하는 게 지리학의 근본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학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산은 뭐를 건너지 못한다 했습니까?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 이 원칙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수지리하면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제 배산임수입니다. 배산임수가 어떤 거냐? 산을 등지고 강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게 배산임수 명당이다. 통상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산이라는 거는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산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쨌습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겠죠. 이렇게 산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산은 뭘 만나면 끝난다 했습니까? 물을 만나면 끝난다 그랬죠. 전기로 말하면 그 발전소에서 고압선을 타고 전봇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콘센트가 돼야지 전기를 쓸 수 있는 것 같이, 산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 자리는 전기로 말하면 이렇게 고압선이 흐른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다가 묘를 쓰거나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감전을 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 산이 가다가 뭐를 만나면 됩니까? 물을 만나서 끝나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집을 짓고 묘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산임수라는 것 자체는 뒤에가 산이 있고 물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산이 가고 있다가 끝난 자리, 안전한 자리에다가 조상이나 집을 짓고 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의 앞은, 지금 보신 것, 산의 앞은 경사가 완만한 곳이 산의 앞이고, 산의 뒤는 경사가 급하고, 그리고 산의 앞은 양지 바르고, 그 다음에 산의 뒤는 음지고, 산의 앞은 흙과 모래로 되어 있고 뒷면은 바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통상 이야기하는 사람은 맞는데,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100%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만하고 경사가 완만하고 모래로 되어 있고 흙으로 되어 있고 이런 자리가 명당이, 이런 자리가 앞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의 앞뒤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따지나,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물로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이 있는 쪽이 산의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뭐 부여에 보면 낙하암 같이 절벽 같은 경우도 앞에 물이 있죠. 그런 자리도 앞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의 앞과 뒤를 완만하고 경사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그림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산맥이 쭉 타고 이렇게 오다가 어느 일정한 장소에 와가지고 물을 만나서 산이 끝났죠. 그러면 산의 앞은 어디겠습니까? 요 부분이 산의 앞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산의 뒤는 이 부분이 산의 뒤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짓거나 묘를 썼을 때 어디에다 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산의 앞부분에다 써야 되겠죠. 굳이 뒷부분까지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무서운 이야기 하게 되면 앞부분에다 집을 짓게 그러면 어떤 좋은 영향을 받지만은 뒤에다가 집이나 묘를 쓰게 되면 큰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앞이다 생각하면 이 부분은 옆이 되겠죠. 그러죠? 근데 이 옆 부분도 보면 앞에가 물이 있고 뒤가 산이 있죠. 방금 말한 배산임수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도 배산임수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산임수가 명당은 배산임수다 이런 것보다는 배산임수의 개념은 산이 가서 끝나는 자리, 그래서 산의 앞부분에다가 우리가 땅을 잡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의 앞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산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저 앞에 물이 있죠. 물이 만나서 끝났죠. 그랬을 때 이 산의 정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산의 앞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산의 뒷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부분에는 집도 짓고 살면 안 되고 묘도 써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다가 집을 짓거나 묘를 썼을 때 이 자리는 어느 자리가 가장 좋냐?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낮은 구릉에다가 집을 지으면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통상 선생님들이 말하는 좋은 자리는 뭐냐면 4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 3번. 근데 명당은 항상 능선상에 있다고 그랬죠. 좋은 자리는 1번이나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교회가 높은 데 위치하고 있죠. 높은 데 판판한데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전기로 말하면 전기의 콘센트는 여기까지가 딱 있고 이 자리는 전기의 힘이 미미한 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고 살 때 산에 붙여서 능선상 이렇게 짓는 집하고 그 밑에 있는 논이나 밭에다가 짓는 거하고는 어떤 지기의 힘이 훨씬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산을 밀어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산을 깎아가지고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같이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뭐 어디가 좋냐? 당연히 1번, 2번은 어떻습니까? 산의 뒷부분이죠. 당연히 이런 자리는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자리는 3번은 산의 앞부분이고 4번 어쨌습니까? 성토를 했어도 그래도 산의 앞부분이죠.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3번이 가장 좋고 그나마 괜찮은 자리는 4번, 그리고 살면 안 되는 데는 2번, 1번이 됩니다. 통상 어머님들께서 우리가 무슨 아파트 사는데 그 아파트가 좋으냐 나쁘냐고 물어보는데 아파트도 동마다 다릅니다. 몇 번 동이 훨씬 더 좋고 어떤 동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특히 어머니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좋은 동에 살고 있는 애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좋은 곳이나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사도 가지 않아요. 좋은 자리에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의 앞뒤만 가져도 우리 아파트가 좋은 자리인, 우리 집터가 좋은지 나쁜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금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있는데 우리 옆에서 보셨을 때 산이 이렇게 와가지고 산의 앞부분은 여기예요. 근데 물이 없는데 어디가 앞이냐? 이 논이나 이런 게 비가 오면 이 논이 이런 데도 물이 지나가겠죠. 이런 자리도 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의 앞부분은 이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산의 뒷부분에가 지금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곳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제가 지금 10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고, 가장 산 뽕오리가 뭐가 있냐면 지금 작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작은 이렇게 가건물 같은 교회가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벌써 10몇 년 동안 제가 지켜보고 있고, 그 10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요 부분을 다시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아파트는 뭐 색도 다르게 칠하고 했지만은 앞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명당에 좋은 자리에 썼던 그 작은 가건물 같은 교회가 엄청 커졌죠. 이게 10년이 지나니까 좋은 곳에 썼던 이 교회만 이렇게 커지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 아파트 살거나 이 사람들의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면 아파트 이 산의 뒷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나는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 지략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 사서 몸이 안 좋아져, 건강이 안 좋아져,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돈하고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앞부분이 이렇게 물이 있고 여기가 경사가 좀 급하죠. 그리고 이 뒷부분은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남쪽이 되고 이 부분이 북쪽이 된다 그러면 새누리 남향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남향에다가 집도 짓고 묘도 쓰게 되면 이 부분은 뭐 이 자리가 풍수적으로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산의 뒷부분에다가 묘나 집을 지었죠. 이거는 풍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터 자체가 사람이 살거나 묘를 쓰면 안 되는 자리에다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본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의 앞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같이 25,000 지도나 현장에서 이렇게 산이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넘어다니는 길인데 요새는 이제 그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를 생기는 기준으로 이렇게 묘도, 집도 생기고 회사도 생기고 묘도 쓰게 되는데 여기 이제 도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물이 만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자리가 아니다는 거고 산의 뒤통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일대는 상당히 좋지 않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뭐 광주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까치고개, 돌고개, 그다음에 잿등 이런 자리들이 다른 곳보다는 더 발전이 안 되고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개발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교통이 발달되고 살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 작은 피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사진에 보면 묘를 엄청나게 단장을 잘 해놨죠. 길도 시멘트로 다 해놓고 조상들 윗대부터 쭉 모셔왔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 자리가 좋은 자리냐 나쁜 자리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지도로 보거나 요새는 이제 드론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드론으로 높이 올라가서 지도로 확인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멀리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에가 바다입니다. 앞에가 물이죠. 산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산의 뒷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다가 묘를 쓰면 안 된다는 거고 멀리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산의 뒷부분이고 산의 앞부분은 이 부분이 산의 앞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이제 쉽게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도시 안에서는 당연히 산의 앞뒤가 있겠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산이 길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는 산이 이렇게 꿈틀대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오고 가는 게 무서우면 어떻습니까? 물을 만나서 끝나는 자리, 그런 자리에다 집을 선택하는 거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자리에다가 집을 잘못 짓게 되면 이런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